왕비의 눈물을 본 궁녀. 왕비도 인간입니다.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왕비는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위해. 그래서 왕비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침전이었고, 유일한 증인은 가까이서 시중드는 궁녀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은 왕비의 눈물, 아들을 잃은 왕비의 통곡, 정치적 음모로 고립된 왕비의 절망, 이 모든 것을 궁녀는 보았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밖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우셨다는 말 한마디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왕비의 권위는 실추되고 반대 파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궁녀는 침묵했습니다. 왕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았지만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궁궐의 밤에는 금지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후궁과 나눈 정치적 대화, 후궁 간의 암투, 때로는 왕과 신하들의 은밀한 모임, 이런 것들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시중들며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상궁들은 죽기 전에 젊은 궁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만은 기억해라. 하지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게 왕실의 비밀은 입에서 입으로, 침묵 속에서만 전해졌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궁녀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왕실에 살아있는 역사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펼쳐지지 않는 책, 읽히지 않는 역사, 그것이 궁녀의 삶이었습니다. 궁녀는 왜 사랑을 금지당했을까요? 사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궁녀에게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엄격한 규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궁녀의 사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왜 궁녀의 연애가 그토록 위험했을까요? 첫째, 정보 유출의 위험. 궁녀가 궁 밖의 남성과 사귄다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궁 안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왕실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권력 개입의 통로. 만약 특정 파벌의 남성이 궁녀와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곡궁 안에 파벌의 눈과 귀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여러 정치 사건에서 궁녀를 통한 정보 수집 시도가 있었습니다. 셋째, 혈통 문제. 궁녀가 임신한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집니다. 만약 왕이나 세자라면 왕실의 혈통 문제가 되고 다른 남성이라면 궁중 기강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궁녀의 감정은 태어날 때부터 통제되었습니다. 궁녀가 되는 순간부터 교육받습니다. 남자를 바라보지 마라. 남자와 말을 섞지 마라. 남자에 대한 감정을 품지 마라. 궁 안에서 궁녀가 남성을 만날 기회는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내관, 환관을 제외하고는 남성과의 접촉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궁녀끼리도 감정적 유대가 지나치면 경계했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 너무 의지하는 관계, 이런 것들도 위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유대는 곧 비밀 공유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궁녀는 혼자였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것이 왕실이 원한 궁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야사에는 여러 궁녀와 내관 또는 궁녀와 궁 밖 남성 사이에 비밀스러운 관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눈빛 연애입니다. 말도 나눌 수 없고 손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눈빛으로만 마음을 확인했다는 이야기. 궁궐의 특정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채 눈빛만 교환하고 그것으로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그 눈빛 하나로 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편지입니다. 궁녀가 몰래 쓴 편지를 심부름꾼을 통해 전달하고 답장을 받는 방식. 하지만 이것이 발각되면 둘 다 엄벌을 받았습니다. 발각된 사랑의 끝. 궁녀의 연애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록과 각종 기록을 보면 형벌이 매우 가혹했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벌은 궁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여성은 다시 결혼하기도 어려웠고 가족에게도 수치가 되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태형이나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궁중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경우는 사형이었습니다. 특히 왕이나 세자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관련된 궁녀는 물론 그 남성까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영조시대의 한 사건을 보면 궁녀가 궁 밖의 남성과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둘은 손 한 번 잡지 못했지만 편지에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궁녀는 궁에서 쫓겨났고 그 남성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결국 궁녀는 사랑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이 모든 것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궁녀의 인간적 삶을 포기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궁녀가 치러야 했던 가장 큰 대가였습니다. 의식주가 보장되고 때로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행복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실록에 남은 한 줄로 남겨진 흔적들입니다. 궁녀 아무개가 죽었다. 조선왕조실록을 찬찬히 읽다 보면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왕의 사소한 행차, 신하들의 작은 의견, 날씨 변화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궁녀에 관한 기록은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녀 아무개가 죽었다.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사인도 불분명합니다. 그냥 궁녀 아무개. 때로는 이름조차 없이 궁녀 수명이 사망했다 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아무개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밥을 차리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침전을 정리했던 사람들, 왕비의 눈물을 닦아주고 후궁의 고민을 들어주고 왕자와 공주를 돌보았던 사람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업적은 수십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고 신하의 상소문은 전문이 실리고 심지어 왕이 본 꿈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데 궁녀의 삶은 단 한 줄로 끝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왕실 여성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궁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궁녀에게도 본명이 있었고 궁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그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궁 아무개, 궁녀 아무개라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이것은 의도적 삭제였습니다. 궁녀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면 그들이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을 추적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알았던 비밀들이 후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 역사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존재.
그것이 왕실이 원한 궁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많이 죽고 가장 적게 기록된 이들이 궁녀입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조선 시대 궁궐에는 많을 때 수천 명의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균 수십 년을 궁에서 살았고 궁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최소 수만 명의 궁녀가 궁에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록에 이름이 남은 궁녀는 몇 명이나 될까요? 수백 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왕이 특별히 언급한 경우에만 기록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삶이 역사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궁녀란 말은 기억되지 않은 희생의 대명사들입니다. 궁녀들의 희생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궁녀였습니다. 환자를 돌보다가 병에 걸려 죽었지만 기록에는 궁녀 수명병사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왕과 왕실 가족을 대피시키고 불에 타 죽은 궁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상도 추모도 없이 그냥 화재로 사망이라고만 기록되었습니다. 정치적 숙청이 있을 때 증거인멸을 위해 제거된 궁녀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아예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궁녀는 조선궁 중에서 가장 많이 죽었지만 가장 적게 기록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목소리로 그들을 알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궁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중록 때문입니다.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가 쓴 회고록입니다. 그녀는 세자빈이었다가 사도세자가 비극적으로 죽은 후 평생을 궁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년에 자신이 본 궁중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궁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 있는 상궁들뿐 아니라 이름 없는 궁녀들의 삶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중록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궁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야 했는지, 그럼에도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는지. 궁녀의 삶은 궁중 음식과 의례에도 남아 있습니다. 조선 궁중의 복잡한 음식 문화, 수십 가지 반찬과 정교한 조리법, 이것은 모두 궁녀들이 대대로 전수한 기술이었습니다. 상궁에서 궁녀로, 궁녀에서 견습 라인으로,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기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궁중요리입니다. 또한 왕실의 각종 의례와 행사도 궁녀들이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왕의 생일, 왕비의 책봉식, 왕자의 돌잔치, 이 모든 행사의 세세한 부분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은 궁녀였습니다. 기록에는 예조에서 주관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궁녀들이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후대 궁녀들의 증언,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초기, 마지막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끝났지만 여전히 궁에 남아있던 노년의 궁녀들, 1960년대와 1970년대 학자들이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증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궁에 들어간 날이 기억납니다. 어머니 손을 놓는 순간 다시는 집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마마를 가까이서 뵙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잃는 일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가족은 없었지만 궁 안의 언니들이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통해 우리는 궁녀의 실제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사와 구전으로 전해지는 궁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공식 역사에는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 어느 상궁이 실은 왕의 딸이었다더라. 어느 궁녀가 왕을 살렸지만 아무도 모른다더라. 어느 궁녀가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민중이 궁녀를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인간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슬퍼한 사람들로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왕과 신하, 전쟁과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뒤편에는 언제나 궁녀가 있었습니다. 왕의 밥을 차린 손, 왕비의 눈물을 닦은 손, 왕자를 키운 손, 모두 궁녀의 손이었습니다. 만약 궁녀가 없었다면 조선 왕실은 하루도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실의 일상, 의례, 행사, 모든 것이 궁녀의 노동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그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궁녀는 단순한 하층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가장 가까운 증인이었습니다. 왕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정치적 결정의 순간들을 목격했으며 역사의 전환점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후궁보다 자유가 없었지만 후궁보다 더 많이 알았습니다. 왕비보다 지위가 낮았지만 왕비보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신하보다 힘이 없었지만 신하들이 모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곧 생존이었고 그 생존이 곧 왕실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21세기에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첫째, 역사의 완전함을 위해서입니다. 왕과 신하만의 역사는 불완전합니다. 그 뒤편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둘째, 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궁녀의 삶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사랑할 권리, 가정을 꾸릴 권리, 자유롭게 말할 권리, 이 모든 것이 박탈당한 삶이었습니다. 셋째, 침묵당한 목소리를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힘있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조선시대 궁녀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 왕조를 지탱한 기둥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손길은 역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우리도 역사의 일부였다는 것을. 조선의 궁녀.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가장 멀리 밀려난 사람들.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침묵이 곧 생존이었던 계층.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사의 각주에서 중심으로, 익명에서 인간으로, 침묵에서 목소리로. 이것이 21세기 우리가 조선의 궁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궁녀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혹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역사는 기록된 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았던 모든 이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